안녕하세요. 주목 강소기업의 김필주입니다. 자, 오늘은 엑셀러레이팅 업계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계신 CNT테크의 전하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CNT테크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초기 기업들에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보통 엑셀러레이터들은 보유가 투자를 같이 겸합니다. 그래서 보유 기업 수는 지난 10년 동안 4,000개가 넘었고 그 중에 250개 정도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업력이 아직 10년이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많은 투자를 진행했고 현재 국내에서 최다 투자를 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CNT테크를 창업하시기 전에 경력이 좀 궁금합니다. 그 CN테크가 엑셀러레이터는 이제 2012년도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네. 제가 2003년에 설립한 법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2003년에 제가 20대잖아요. 20대에 네. 설립한 법인이고 그 전에 SLT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가 사실 네. 두 번째 회사입니다. 저는 뭐 그 카이스트에서 석사학위 마치고 나서 네. 사실 회사를 두 번 만든 격이어서 네. 뭐 어디 취업을 한 경험은 없고 네. 처음부터 카이스트 상내벤처로 창업을 했고 또 예. 두 번째 회사 CNT테크를 지금 이제 곧 20년이니까 네. 이렇게 꾸준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첫 번째 사업에서는 어떤 사업을 좀 하셨었나요? 첫 번째 회사는 이제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예. 음성인식 당시 뭐 지금이야 모바일이 워낙에 잘 되긴 하지만 네. 이전에는 뭐 ARS에 DTMF 신호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뭐 주식이나 네. 또는 옛날에 뭐 700 예. 벨소리 다운로드 이런 서비스들을 다 DTMF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네. 오류가 많으니까 네. 음성 인식이 필요했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 전화망상의 음성 인식 그 시장이 열렸는데 그때 이제 주요 그 음성 인식 이런 엔진을 납품했었던 네. 솔루션을 제공했었던 회사가 SLT라는 회사였고 네. 이제 그 회사를 이제 첫 회사로 창업을 했던 거죠. 아, 그럼 기존의 이 CNT테크의 엑셀러레이터 사업 전에 이 CNT테크도 뭐 IT 사업을 좀 했었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여러분들 쓰시는 카카오톡에 보면은 네. 네 번째 탭 누르면은 숟가락이랑 포크 버튼이 네. 있어요. 그거를 누르면은 배달 주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배달 주문해서 집에서 영수증을 보시면은 네. 거기 CNT테크라고 써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한 서비스는 2003년에 우리나라에 뭐 1588, 뭐 5588 이런 그 네. 피자 등등의 대표 번호들이 그 시점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네. 뭐 그런 대표 번호 주문 아. 그리고 또 당시 2003년 말에 홈페이지 주문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 나오면서 모바일 주문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 앱들 말고도 네.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마다 배달 네. 그 앱이 따로 있습니다. 네. 뭐 미스터 피자 앱도 있고 피자 알볼로 앱도 있고 이런 앱들이 따로 있거든요. 예. 그런 앱들을 저희가 2009년부터 시장에 공급을 해왔고 결국 그 앱들을 다 합치면은 배달 앱인 건데 네. 근데 저희가 배달 앱은 하지 않고 저희가 원래 했었던 사스 위주로 계속 시장에다가 솔루션을 공급을 해왔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런 모바일의 이런 솔루션들을 사실 배달 앱 회사들도 저희 사스 솔루션을 썼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서 엑셀러레이터 업을 이제 2012년도부터 병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IT 기업을 IT 사업을 하시다가 네. 갑자기 엑셀러레이팅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네. 추가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추가했다라기보다는 그때 2012년도에 네. 그냥 이거를 사회 환원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사회 환원 활동이라고 생각을 한 이유 중에 그 전에 좀 어떤 동기가 있었냐면은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뭔가 현물을 기부하는 사회 환원 활동 외에 네. 그때 영화 연출을 통해서 사회 환원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떤 사회 약자들의 이슈들을 영화로 만들어서 개봉하고 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영화들이 뭐 2011년도에만 뭐 29살 겨울냄새 이런 영화들을 제가 연출해서 개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네. 이 독립 영화 많이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이런 형태로 사회환원 활동을 하는 것보다 좀 더 가성비 높은 일이 이 스타트업들을 도와주는 거라는 깨달음을 2012년도에 얻었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분들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로 이어졌고 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게 많은 기업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네. 모이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투자 규모가 점점 커졌던 거죠. 예. 근데 사실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그냥 이 사회에 뭔가
뭐 기부하고 헌원하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했다면은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한 3개 기업 정도 회수가 네. 좀 본의 아니게 되면서 어. 2019년도부터 사업화를 시켰고 예. 근데 사업화를 시켰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사업 자체가 좀 해외 사업이 코로나가 터진 기업들은 다시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해외 사업을 많이 철수를 했어요. 예. 철수를 하면서 그 남는 힘을 네. 온전히 엑셀러레이터 쪽에 다 초집중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이 넘어오면서 코로나 시즌에는 저희 부업이 바뀌어 버리는 엑셀러레이터 네. 사업에 저희가 온전히 집중하고 네. 아무리 CEO가 집중하다 보니까 더 그렇죠. 회사가 그쪽으로 몰입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저희 검색하시면은 네. 그냥 엑셀러레이터 회사로 그러니까요. 그냥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 수의 초기 기업을 투자를 하셨는데 네, 네. 좀 기억에 남거나 뭐 제대로 좀 엑시스를 한 경우는 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뭐 8월에 지금 회수 예정인 회사가 예. 8월에 한 3군데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4개 네. 기업을 회수했고 8월이 지금 27개가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 뭐 1,000억 밸류가 넘어간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뭐 쿠켓 얼마 전에 네. GS 리테일에 2,500억에 그렇죠. 네. 인수가 됐는데 쿠켓은 정말 이문주 대표가 고려대학교 3학년 학생일 때 만나서 네. 첫 투자를 했고 원래 동영상 이렇게 만드는 걸로 오늘 뭐 시작을 먹지인데 했었잖아요. 근데 원래 모두의 지도란 서비스로 시작했다가 네. 또 오늘 뭐 먹지는 저희가 또 다른 투자 보육을 했었던 그리디시라는 회사는 두 개의 예. 회사가 합쳐진 게 쿠켓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극초기 기업부터 이제 사실 투자를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쿠켓 정말 이제 거의 법인 설립 단계부터 이렇게 육성을 했었던 형태고 뭐 1,000억 밸류에이션이 넘어간 회사 중에 뭐 더만마 이런 회사들도 네. 현재 2,000억 밸류에이션이 넘어갔고 네. 이런 회사들도 저희가 첫 투자 네. 또 뭐 투자 선택에 되게 중요한 게 팁스잖아요. 그렇죠. 팁스를 연기한 첫 투자를 했었고 음, 뭐 또 더 스윙 네. 키보드 아마 예. 사보셨을 텐데 더 네. 스윙 같은 회사도 저희가 회사 가치가 한 40억 정도 밸류일 때 투자해서 예. 지금 이제 1,000억이 넘었으니까 아. 또 뭐 한터글로벌 이런 회사들이 다 지금 1,000억 밸류가 넘은 회사들이에요. 네. 그 뭐 아웃박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 후속 투자가 한 2번 일어나면은 거의 네. 평균적으로 회사 가치가 100억은 넘어갑니다. 근데 100억 가치가 넘어간 회사도 저희가 지금 거의 한 70개 가까이 회수한 회사 제외하고도요. 예. 그게 많이 지금 육성을 시켜왔는데 저희는 원칙이 CNT테크를 찾는 네. 스타트업들의 최대한 투자를 한다. 그리고 보육을 통해서 잘 성장시켜서 다시 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들은 이게 나가서 투자 딜을 찾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는 인바운드 음. 어떤 투자 문의를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 대응하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7월이 정말 역대급 투자 문의가 들어왔고 아. 한 2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6월에 한 150건 정도였었는데 예. 그래서 계속 저희한테 투자나 보육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있죠. 지금 이 엑셀러레이팅 업계에도 어떻게 보면 이 CNT 테크 외에도 경쟁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경쟁사 대비 좀 특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들이 원래 극초기 투자를 하는 리스크한 투자를 하다 네. 보니까 경쟁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협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협업이 더 많은데 물론 이제 저희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몇 개 더 있긴 합니다. 네. 있는데 또 지금도 상장 준비를 또 그쵸. 다 네. 하고 있고. 근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완벽하게 인바운드 네. 딜 위주로 집중을 보통요. 저희를 네. 그리고 저희는 보통 엑셀러레이터 보면 기수제도로 운영을 많이 하는데 저희 네. 기수제도로 18년 상반기까지 하다가 그 이후에는 기수제도를 없애고 네. 지금 실시간 대응 제도. 음. 그러니까 저희 CNT테크의 투자 문의나 보육 문의를 하게 되면은 보통 365일 24시간 받습니다. 네. 물론 이메일이니까 뭐 언제든지 보낼 수 있고 그 메일을 접수하게 되면 보통 24시간 내 피드백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프로세스 예.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투자하는 투자 프로세스도 좀 다른 게 네. 실시간 대응을 제가 해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저희 ir@cntt.co.kr로 메일을 주시면 네. 제가 100% 대응을 하는데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피드백이 나갑니다. 첫 번째가 네. 저희가 토요일마다 라이브 IR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토요일 IR 시간표를 배정하는 그런 피드백 또는 이제 뭐 이제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스타트업이니까 이런 것들 보강해서 네. 다시 이렇게 메일을 달라라는 피드백.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보육 프로그램 촬영 한번 해보세요. 보육 프로그램 추천 피드백. 네. 이 세 가지 정도 나가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로 IR로 잡히는 스타트업들이 전체 한 30-40% 정도 됩니다. 예. 그럼 IR하고 IR을 제가 토요일마다 직접 하고 네. 바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은 저희 11개 팀이 있는데 11개 팀이 이제 배정을 하고 네. 그 팀이 이제 제가 IR을 짧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네. 못 본 부분들을 실사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실사를 통해서 아직 투자를 할 때가 아니다 네. 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보강하라는 피드백이 가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저한테 보고가 올라오면서 제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네. 또 투심도 저희 웬만하면 만장일치 제도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제일 먼저 만나고 실사 끝나고 보고 투심 때 다시 보고 그래서 3번 정도 다시 한번 저도 크로스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네. 의사결정자가 어쨌든 주도적으로 그렇죠. 3번을 이제 검증을 단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네. 정말 투자가 급한 기업들은 저희가 만나고 네. 그 다음 주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빠른 프로세스가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가장 큰 장점은 이 대표님께서 직접 관여하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네요. 네, 그 엑셀러레이터의 업의 정의가 네. 그 성공 기업인의 노하우, 전수형, 보육과 투자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엑셀러레이터 업을 하면서 뭐 벤처 캐피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심사역들이 해서 이게 사실 바텀업으로 올라갔는데 네. 엑셀러레이터는 사실상 탑다운이 맞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대로 가는 게 저는 뭐 업의 정의에 맞게 저희가 맞게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한테 들어오는 이게 메일만 해도 엄청나게 많으실 텐데. 그게 이제 예. 7월에 한 그 투자 문의만 바른 게 예. 200건인 거예요. 엄청 바쁘시겠어요, 대표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도 이걸 루틴하게 좀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토요일마다 계속 IR을 하고 늘 이제 실시간 대응을 하고 또 많은 보육 프로그램들에 또 관여가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보육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투자를 검토하거나 투자를 했거나 이 스타트업들을 또 계속 정리해서 알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또 유튜브를 이렇게 네. 해서 알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 모닝커피라고 이제 유튜브에 전화선 검색하면 저희 채널이 나오는데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계속 스타트업들을 소개를 하면 네. 그 많은 뭐 후속 투자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유사한 스타트업들이 또 저희 투자를 받으려고 메일을 또 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루틴을 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소개하고 또 토요일은 IR하고 또 저희가 투자하는 업계 기왕이 돼서 제가 칼럼을 매주 쓰거든요. 네. 이런 형태의 루틴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루틴 안에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정보를 얻고 주고 네. 또 저희가 투자 기회를 얻고 보육을 하고 이런 형태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엑셀러레이터 심사역 인증 시험을 또 개최하셨는데, 네. 예, 이 인증 시험의 목적은 혹시 어떤 건가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조직을 지금 해외 사업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엑셀러레이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내부 조직이 재교육을 받으면서 엑셀러레이터 심사역이나 운영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내부 교육이 필요했고 네. 그 내부 교육을 보는데 교육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시험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본 다음에는 이제 교육을 한 거예요. 예. 교육을 한 거고 그래서 그 교육하고 시험 보게 이제 1기 배출하고 네. 회사 산에서 2기 배출하고 네. 3기까지 배출을 해서 네. 거의 이제 뭐 30명 가까이 이제 배출이 된 상태인데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과 시험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서 좀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도 교육제를 좀 네. 줘라. 예. 우리도 좀 이렇게 시험을 같이 좀 보고 싶다라고 네. 해서 외부 기관 2개가 4개, 예. 4회 시험 때 네. 응시하고 이제 공부하고 시험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뭐 투자를 위한 어떤 인사이트를 키워준다기보다는 네. 투자에 대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뭐 텀시드를 어떻게 보냈는지, 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 뭐 주금 납입을 위해서 어떤 걸 요청을 해야 되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기본기 교육이기 때문에 실제 엑셀러레이터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단기에 빨리 투자를 위한 기본기를 갖추는 데 좀 도움이 되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대외적으로 아예 오픈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저희 HR 팀에다 문의하게 되면은 네. 이 교육제를 다 주고 그다음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했는데 네.
이 기사가 나가고 그날 저희 HR팀 메일이 hr@cntd.co.kr이에요. 근데 그 메일이 거의 엄청나게 문의가 들어가지고 HR팀 메일 계정 다시 파야 되겠다. 사내 메일을 그 정도로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저도 이제 나가서 저희 교육 자료 오픈하고 심사 인증 시험 이런 얘기들이 좀 회자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기 그 모 엑셀러레이터 대표님들이랑 한번 식사를 하는데 한 파트너님이 CNTech 온라인 교육 자료를 다른 사람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HR팀한테 이게 그 의뢰하지 않고 이게 자료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근데 저희 회사 내부 노하우가 녹아져 있는 자료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스타트업 생태계의 투자 생태계를 좀 더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앞으로도 계속 오픈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펀드 매니저들도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나중에 심사하게 되려면 CNTTech의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좋죠. 근데 사실 이게 저희도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뭐 저희는 어떤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지향한다기보다는 뭔가 심사하게 되는데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또 회사에 사소한데 뭐 배울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 신생 엑셀러레이터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좀 잘 요긴하게 사내 교육 자료를 쓰였으면 바람입니다. 최근에는 이 팁스라는 이 정부 국제과제 지원 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계시는데 이런 상당한 성과를 내시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팁스를 저희가 좀 보통 팁스 운용사마다 배정되는 TO가 있습니다. 그거는 투자 규모라든지 전년도 성과 이런 것들을 보고 배정이 되는데 저희가 올해는 23개 TO를 7월 달까지 썼어요. 그리고 올해 9월에 추가 TO 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팁스는 그 R&D 계획을 팁스 운영사가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그 팁스 추천 대상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팁스 제도가 뭐냐면은 저희가 1억 이상 투자하면은 정부 R&D 자금이 이제 5억 원 이상의 그랜트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지분을 내주지 않고 자본이 들어오니까 실제 뭐 저희는 평균 투자금이 1, 2억 정도 하거든요. 1, 2억 투자했지만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돈이 3배 정도의 뭐 7억에서 한 뭐 8, 9억까지 들어오니까 상당히 유리하죠. 유리한데 근데 이걸 그냥 막 주는 것이 추천한다 다 주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대강 경쟁률이 3대 2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 떨어지니까 꽤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걸 안 떨어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룰 자체가 투자사 대표, 팁스 운용사 대표가 발표하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면 심사하게 할 수 있고. 근데 이것도 다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 기술 쪽 파트는 스타트업 대표가 발표할 수 있다. 이게 좀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저희는 원래 원칙에 충실합니다. 제가 100% 다 발표를 해요. 100%. 올해도 23개 추천권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100% 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같이 저희 담당 팀장이나 심사학들이랑 R&D 방향을 준비를 합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자료를 몇 번 검수하고 또 자료도 서류 평가기 이외에 보완 사항이 오면은 같이 최대한 보완을 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런 팁스 통과, 합격률 이런 것들 저희가 많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팁스라는 게 이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좋았던 기업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죠. 팁스 매칭에 성공한 기업들은 후속 투자 유치율이 한 80% 정도 돼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팁스 심사위원 분들도 벤처 캐피탈의 심사학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팁스 평가를 하다가 좋은 점수를 받은 기업들은 벤처 캐피탈에서도 먼저 연락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뭐 후속 투자나 또 기본적으로 저희 투자금과 정부 지원 자금이 비슷한 시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팁스 R&D를 설계하는 그런 과정에 많은 몰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회사가 기술 개발 방향 자체를 건전하고 정확한 방향을 잘 잡고 그 과제를 통해서 실제 레벨업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VC 입장에서도 이건 좀 안전한 회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팁스는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팁스 운영사들이 좋은 추천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스타트업 생태계 굉장히 건전하고 또 순기능에 굉장히 큰 촉매제가 되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팁스의 이 기준이 R&D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술성도 평가하고 이 시장성도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떤 기업들은 기술성이 너무 좋은 경우인데 시장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업은 기술성보다 시장성이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보통 어떤 기업들이 많이 합격을 하게 되나요? 이전에는 기술이 더 중요했었어요. 한
2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시장성도 같이 봅니다. 그렇다고 시장성이 너무 좋은데 기술에 대해서 R&D 계획이 엉망이다. 네. 그러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R&D 계획은 탄탄한 건 기본이고 네. 지금 거기다가 시장성도 같이 본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 지원금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어떤 그 기술의 또 이 기술의 해외 향에 네. 뭔가 기여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개발하게 되면은 국내 어떤 외상 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고 해외 진출도 할 수 있다. 근데 이 규모가 뭐 매출 기반으로 뭐 3년에 100억 이상이 된다. 네. 이게 대략 표준이거든요. 요 정도 가이드가 사업성으로 나오면서 네. 기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면서 상당히 성공적인 투자 사례가 많으신데 네. 모든 투자가 다 성공적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반대 투자 사례도 예.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엑셀러이터가 하는 투자를 이전에 그 투자를 개인이 했을 때 네. 그걸 엔젤 투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엔젤 예, 투자자라고 예. 했었는데 말 그대로 엔젤, 그러니까 실패를 용인하는 투자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투자를 했는데 근데 사실 저희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몇 개월 만에 실패했어요라고 하는 거는 그건 사실 투자 받는 시점에 좀 그렇죠.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맞습니다.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기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네. 거의 250개 가까이 투자하면서 그런 경우는 한두 번 정도였었고 네. 대부분 대표님들이 저희가 보는 기준 한 3년 정도예요. 3년까지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안 됐다. 네. 그러면은 그때는 엔젤 투자자답게 위로와 격려, 그 다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멘토링 네. 이런 것도 저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 저희도 지금 뭐 이미 10개 넘게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다시 재창업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창업을 한 번에 성공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때도 이게 두 번째 창업이시군요. 세 번째, 이게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첫 번째 창업을 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 얼리 기업들을 투자하는 이 엑셀러레이터들은 이런 실패를 용인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네. 투자를 하고 실패를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사실 보육이에요. 보육을 타이트하게 하면 이 실패에 대해서 이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한 10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름 노하우로 네.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창업을 하게 되면 이게 데스밸리라는 것도 존재하고 네. 워낙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상당히 비율이 적잖아요. 그럼 초기 기업의 대표자들이 어떤 네. 점에 좀 집중을 해서 네. 이 사업을 해야 어느 정도 이게 다시 성공의 반열에 들을 수가 있을지 그 부분이 네. 좀 궁금합니다. 데스밸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보통 제일 이상적인 투자는 6개월 단위 투자가 들어오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네. 근데 그러기 어렵죠. 네. 좋은 기업들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러기 네. 어려워서 이 데스밸리를 보통 만나게 됩니다. 근데 네. 저희는 데스밸리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데스밸리를 한 뭐 반 이상은 만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자마자가 재무제표가 좋잖아요. 근데 투자하자마자 뭐 신보나 기보 네. 이렇게 매칭해서 최대한 좀 그 신보나 기보에 담보를 받게 합니다. 그걸 기본 대출을 일으킬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데스밸리를 건너갈 때 이 신보나 기보 대출이 되게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건 뭐 약간 금융 기술적인 어떤 네. 형태이고 네. 그리고 일단 뭐 데스밸리를 극복하는 가장 큰 방법은 결국 기업가 정신 멘탈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투자를 받으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 경진대회도 되게 많잖아요. 네.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네. 자기 본연의 사업에 집중을 하고. 초몰입을 해야 됩니다. 몰입을 하면은 결국 몰입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네. 데스밸리 기간이 짧아지고 또는 데스밸리 거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몰입을 반드시 좀 네. 해야 된다. 그러면 데스밸리를 안 겪을 확률도 높아지고 네. 겪어도 짧다. 그리고 실제 이 기간에 대해서 미리 네. 좀 우리나라의 이게 스타트업 생태계에 신보 기보가 큰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대출을 괜찮을 때 이렇게 해놔야 된다. 이런 분들이 실제 계세요. 나는 뭐 대출 이런 거 생각도 안 했다고. 워낙에 내가 기술이 훌륭하니까. 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데스밸리 때 굉장히 요긴 하다 정도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투자 시장이 좀 얼어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탁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좀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당연히 뭐 프리 IPO나 시리즈 B 정도까지 이게 VC 네. 투자가 얼어붙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VC가 투자 안 하면 AC들이 좀 더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네. AC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 AC 펀드들이 은행들이 스탁 거부 때문에 네. 투자를 못해요. 저희도 지금 좀 큰 펀드들이나 모태 펀드를 유치한 펀드들은 지금 스탁 이슈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약간 애매한 규모의 펀드들이 20억 정도 되는 예. 벤처 투자 펀드가 있습니다. 네. 20억 정도 규모 되는 벤처 투자 펀드 2개가 네. 스탁은행을 못 구해서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한 40억 정도가 올해 투자하려고 했는데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이 돈이라도 빨리 더 투자가 돼야 되고 예. 또 이 돈이 그냥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돈으로 또 팁스 추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건데. 귀한 펀드들인데 네. 실제 위쪽이 얼어붙고 있고 네. 이쪽은 스탁 이슈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이거는 해결이 돼야 되는 이슈예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은데 뭐 중기부에서도 계속 해결 방안을 네. 좀 찾고 있지만 네. 아직 뾰족하게 해결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번 올해 이제 19주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의 좀 시인트테크의 계획, 뭐 비전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년 7월 7일이 20주년, 올해 네. 이제 지난 7월 7일이 저희가 19주년이었었는데 저희는 4개년 단위로 중장기 비전을 계속 발표를 하면서 네.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비전 2023, 그러니까 네. 비전 2023은 저희가 아시아 넘버원 엑셀러레이터가 되자 예. 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3년째고 지금 선포한 지 2년 반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네. 나름 이 비전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잘 성장했고 예. 사실 그 전에 비전들은 달랐습니다. 네. 뭐 해외 진출도 있었고 예. 한국의 외식 인프라 통합도 있었고 네. 이런 비전들을 거치면서 회사가 성장을 했는데 네. 그 다음 비전이 저희가 비전 2027이거든요. 근데 아마 엑셀러레이터로서 비전을 한 번 더 네. 그러니까 제가 CEO로서 비전을 선포하면은 조직이 몰입하게 되고 그렇죠. 그쪽에 당연히 이 사업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비전 2027도 역시 엑셀러레이터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네. 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제 초기 투자를 하기 위한 엑셀러레이터로 계속 저희는 성장을 해 나갈 것이고 네. 그리고 사실 비전 뭐 2027 다음이 비전 2031인데 그건 네. 모르겠어요. 세상이 계속 바뀌어 나가니까 예. 사실 저도 비전 2023을 엑셀러레이터로 제가 선포하게 될 거라고는 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예.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하루하루 정말 하루하루에 충실한 삶을 저나 저희 조직이나 살고 있고 네. 그리고 CEO로서 당연히 의무니까 계속 미래를 보고 비전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비전 2027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네. 엑셀러레이터로 활동할 것인데 뭐 비전 2031은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렇게 스타트 업계에서 정말 아주 엑셀러레이팅을 잘 해주고 계신 전한성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향후에 비전 2050까지 좀 만나 뵙고 그때까지 인터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